자, 오늘은 이제 134조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40차시고요.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사진 두 인물이 있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인물이 도산 안창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이 두 사람은 이제 공통점이라 하면은 이제 교육자예요. 교육자. 그러니까 교육에 모든 거를 이제 다 매진했던 분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저기 지금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이거든. 오산학교. 그러니까 오산학교가 이제 근대 학교이긴 한데, 이제 민간 개인이 세운 학교죠. 그러니까 오산학교를 세운 이유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명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원래부터 잘 사는 사람이 또 아니야. 어릴 때 되게 어렵게 자라다가 본인 스스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134쪽에 보면은 그 이승훈과 오산학교라고 해서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승훈의 그 오산학교 개교 식사가 이제 있죠. 나라를 구하려면 백성이 깨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가운데에서 나라를 구할 미래의 민족 지도자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중에 누군가는 크게 될 사람이 생길 거다. 나네. 미안한데 나야. 맞아. 내가 너희가 고용한다 했잖아.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인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미소로 여러분을 대하고 짜증내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중에 그런 큰 인물이 되신다면 저를 잊지 마세요. 자, 오늘 학습 목표 같이 봅시다.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방향과 주요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민회의 활동이 가진 의미를 향후 민족운동의 전개와 관련해서 이해한다. 두 가지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애국계몽운동. 우리가 이제 3단원부터 먼저 우리는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게 나오죠. 실력 양성운동의 그 기원이 되었던 게 애국계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에서 일제강점기 때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애국계몽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한다면 독립협회의 개화자강운동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독립협회에서 주장했던 자강운동,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애국계몽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러일전쟁, 을사늑약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됐던 그 시기에 이제 개화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이렇게 국권을 하나씩 빼앗겨 가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회 진화론도 지난번에 설명한 바가 있어요. 원래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이제 사회에다가 적용시킨 거야. 우리 인간 사회에다가.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적 배경이 됐던 게 사회 진화론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지식인들은 일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원래 사회 진화론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이제 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한계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느냐? 이제 국권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일단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킨다. 이게 교육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상공업 같은 것도 이제 발달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냐면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애국심과 더불어서 국가의식. 왜냐하면 나 하나 잘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나라가 잘 돼야,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하고 우리의 국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 우리 국민도 존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때 많이 이제 퍼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을사늑약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계몽단체가 있었나를 보면, 첫 번째 보안회라는 단체를 볼게요. 보안회. 보안회는 보국안민의 줄임말이야. 보국안민.
보국안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뭐 했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어요. 우리나라에. 황무지. 그러니까 안 쓰는 땅을 자기들이 개간에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라고 방해했던 단체가 보안회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안회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일본한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철회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제가 당연히 놔두지 않겠죠. 저 보안회라는 단체를. 자기들을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탄압을 해서 해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제 독립협회를 계승했던 단체인데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정치 체제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헌법을 가지고 국민들도 헌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뭐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근데 일제가 역시 이들도 탄압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입헌군주제가 완성이 되면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결국 이런 단체들도 일제가 탄압을 해서 해산이 됩니다. 이 해산된 헌정연구회가 가만히 있겠냐. 해산했지만 다시 해쳐 모여. 다시 모여.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예요.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했던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 주장했던 단체예요.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했던 단체. 그래서 교육, 산업진흥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실력 양성을 해서 국권을 수호하자 이제 이런 단체입니다. 전국에 지회를 설립했던 아주 큰 규모의 단체였어요. 다달이 소식지도 만들어내고 월보도 가능하고 대중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이제 평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이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역시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또 강제로 해산되게 돼요. 통감부가 이제 탄압을 하게 되겠지. 이때는 이제 을사늑약 체결된 이후니까 통감부가 이들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단체를 조직하면 일본이 해산시키고 또 단체를 조직하면 또 일본이 계속 해산시키잖아요. 그래서 또 해쳐서 또 모였어. 모였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가만 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들 때 이제 일본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스파이를 하나씩 심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심어 놓고 이들이 그 단체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왜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들이 신임을 얻어. 신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회장도 하고 막 수뇌부 자리까지 올라가.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이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어.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대한협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는 친일 단체로 변질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한협회에서 막 떨어져 나온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놓고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대놓고 활동하니까 일제가 이렇게 방해를 해. 그래서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결사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항일 비밀 결사. 안창호, 양기탁 같은 각계각층의 애국지사들이 참여를 했던 단체고요. 국권을 회복하면서 특징이 이제 뭐냐면 공화 정체의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입헌군주제였어. 그전에는. 근데 이제 이때 시민회부터는 공화정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지켜야 할 왕실이 없어. 순종이 있긴 있지만 거의 뭐 일제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세워진 그런 임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공화정체. 이거를 이제 뒤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역시 공화정의 체제를 이제 만들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민회가 이제 1907년에 이제 창립이 되었고요. 밑에 보시는 저 사진은 신민회 창립 50주년 기념총회 행사 사진이에요. 그래서 창립 총회 기념 사진인데 1957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자, 그럼 신민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실력 양성 운동도 했고 해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해서 무장투쟁 운동도 같이 했던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어떤 단체는 실력 양성 운동 또는 애국계몽 운동만 하고 어떤 단체는 무장투쟁만 했는데 신민회는 둘 다 같이 했던 이제 그런 단체예요.
그러면 실력 양성 운동으로는 무슨 일을 했느냐? 아까 우리 봤던 학교 건립,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을 설립을 했고요. 민족산업을 육성을 해서 자기회사, 도자기회사라든지 태극서관 같은 이런 출판 회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오산학교는 경기도 오산에 있어서. 아니요, 정주에 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옆에. 네, 정주는 저쪽 평안도. 네. 네, 평안도 정주예요. 평안도 정주.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북한 쪽이죠. 북한 쪽. 해외에다가 이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남만주 삼원보, 남만주의 삼원보에 이제 한인촌을 건설한 게 신민회고요. 그 신민회 소속으로 간 사람이 그 이회영 씨 일가예요. 그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인촌을 개척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전쟁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신흥강습소와 더불어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이런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의병부대와 연대를 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한 이제 그런 단체였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애국개몽 운동 하는 단체들은 의병 활동하는 거를 좀 비판했고요. 의병들은 애국개몽 운동을 또 비판했어요. 근데 이제 신민회는 둘 다 해서 이들이 같이 힘을 합칠 때 신민회가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단체야.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단체인 거죠. 그 안명근 씨라고 있어요. 안명근. 안중근의 사촌동생이야. 근데 안명근을 일제가 감시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않겠냐? 안중근의 사촌동생이니까.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 안명근이 돈을 모으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막 누가 돈을 막 받아갖고 오고 이 집 저 집 가면서 돈을 막 받아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상하지 않겠냐 그게? 쟤 왜 돈 모으지? 그래갖고 안명근을 잡아다가 이제 물어본 거지. 너 왜 돈 모으냐? 이제 하니까 내가 지금 쓸 일이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돈 빌리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그게 독립자금을 모으는 거였거든. 그런 것들이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때 총독부에서 어떤 첩보를 전해드냐면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거든. 근데 이게 확실히 신빙성이 좀 크게 없어서 그냥 긴가민가 하고 있고 증거가 없어서 못 찾고 있었는데 혹시 얘네들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지. 야, 안중근은 이토르무미도 죽였는데 안명근이는 총독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 그리고 자기 실적도 필요하겠지. 일본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 안명근을 총독 암살의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증거를 날조해내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금하다가 걸린 건데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안명근과 관련된 사람들을 줄줄이 다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 그게 105명이야. 엄청 많네. 엄청 많지. 그래서 105인 사건인데 이 105명 중에 대부분이 신민회 회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통났어.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죄를 만들어내려고 날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잘 됐다. 얘네들이 이런 단체가 있구나 하고 알고 이 신민회를 탄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조직은 와해돼 버렸어. 누군지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만 활동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신민회가 나중에. 자, 그러면 교육 언론 활동을 통한 구국운동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는 136쪽이에요. 136쪽. 자, 신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회들을 만들어냅니다. 서북학회, 기호응학회 같은 학회들을 만들었고, 학교도 만들고, 교과서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월보도 발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중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교육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하고, 언론 그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데 많은 활동을 했던 게 언론입니다.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이런 신문입니다. 특히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을 했던 신문이에요.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을 할 거니까 나라빚을 갚아야 되니까 모금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금활동 하는지를 그걸 홍보하는 일을 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인데, 그럼 저걸 일본이 가만둘까? 아니요. 탄압을 하겠지. 네. 근데 못해. 왜요?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영국 사람이야. 베델.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 대한매일신보를 공동 사장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적이어서 일본이 탄압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 나중에는 결국엔 탄압을 해서 해산을 시키는데 한동안은 대한매일신보가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제보상운동 홍보활동도 하고 또 의병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면도 있어서 대한매일신보가 많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신한민보, 해조신문 같은 이런 신문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했는가 그런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국개몽운동은 어떤 의의가 있고 한계점이 있을까? 애국개몽운동은 이런 교육활동이나 언론활동들을 통해서 애국심 고취시키고 근대의식도 같이 고취시켰던 그런데 기여했던 의의가 있어요. 더불어서 산업도 육성시키고 경제를 자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활동을 했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아까 얘기한 바 있는 사회 진화론을 일부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실력 양성 운동에만 관심이 있어서 의병투쟁 같은 데는 좀 비판적이었다. 이런 것이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한계점을 극복한 게 바로 신민회.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도 하고 의병투쟁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은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36조까지 보면서 40차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41차시 열강의 경제 침략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